프로의 시선입니다. 매일 다른 프로들의 증시 인사이트 통해서 승률 높이는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금요일의 프로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프로의 시선 주제 보시죠. 뿌 백고동 울리는 조선주. 네, 조선주가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부각받았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발언을 아주 또 명쾌하게 해줬어요. 네. 미국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로 하고 있다. 또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딱 콕 집어서 발언해주면서 조선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네. 또 슈퍼사이클 하면 또 조선주도 빼놓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수주 맞습니다. 같은 경우도 초과 수주를 계속 하고 있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모멘텀 계속 받아갈 수 있을까요? 네,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들고 온 것은 좀 급등을 하고 있는 것을 따라가자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향후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올 때 또 여러 가지 산업군들이 나뉘긴 하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트럼프 이제 당선인이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한 부분으로서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관세라든지 좀 이제 미국 규제에서는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무풍지대로 좀 선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업적인 산업의 기조가 긍정적이기만 한다면 이 상승 기조를 상당 기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 나옵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선업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었던 부분이고 또 산업적인 턴어라운드로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이제 미국 쪽에 대한 어떠한 모멘텀이 더 추가적으로 나오는가가 조선업에서도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그게 이번에 트럼프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선박 건조 미국에 대한 점유율은 굉장히 작습니다. 0.0%, 0.013 이런 수준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협력을 한다라고 한다면 건조율도 많이 높아질 것 같고요. 우리가 MRO 시장을 집중적으로 본 이유가 이제 유지 보수를 하는 쪽이다 보니까 구독 경제야. 이제 조선업은 이제 주문을 받고 건조해서 나가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부가로 반영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유지 보수하면 우리가 차량도 고쳐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때그때 이제 돈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구독 경제화가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우리가 수리를 하기 시작을 한다면 건조를 하는 회사가 수리를 더 잘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건조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현재 우리 전 세계적으로 조선업 같은 경우는 중국과 미국이 중국과 우리나라가 좀 양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충분히 좀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MRO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죠. 연간 80조 원인데 이게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조선업에서의 그런 캐파에다가 플러스 알파연으로 좀 붙인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 함정 같은 거 돈이 별로 안 되지만 수주 경쟁이 굉장히 좀 치열했고요. 또 이제 함정에 대한 부분은 호주라든지 기타 다른 쪽에서도 이슈들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도크가 좀 어느 정도 차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모멘텀이 좀 부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선업들이 좀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은 횡보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 라인을 이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으로 조금은 수급의 집중도를 만들어내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발언을 통해서 특히 좀 기대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보시는지. 네, 일단 MRO 부분은 MRO 요. 확실히 좀 부각이 되죠. 그래서 예. 조선업 중에서 사실은 수주로 보면은 HD 한국조선해양이 급등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근데 급등이 나왔었던 주체가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이 대표적이었거든요. 그 두 회사가 우리나라 MRO 경쟁 1등, 2등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두 개가 좀 집중이 됐고 키워드 자체가 MRO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 당선인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이벤트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MRO 쪽으로 수급이 받아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급등을 했다. 사실 하나오션은 최근에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 MRO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주가가 단기 박스권 하단으로 뚫렸고 주가의 추이도 역배열로 바뀌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이 당선인의 발언으로 인해서 이게 사실 MRO 시장이 기대는 되지만 이게 언제 열릴지 모르고 군함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26년도가 모멘텀인데 그러니까 아직 한참 남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얘네가 수주적으로 보면 꼴등이에요 지금.
그 HD그룹이 1등, 삼성중공업이 2등, 얘네가 3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수주로만 보면 기본 펀드로는 얘네가 제일 떨어지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MRO로 또 들어가면 스토리가 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필리조선소를 인수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멘텀이 조금 더 강하게 부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MRO 보수 수리 정비 분야입니다. 이 영역에서 또 긴밀하게 양국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발언을 했고요.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런 MRO 시장, 특히 미국의 군함 건조라든지 전투함의 MRO 시장 같은 것들이 시장이 좀 열릴 수 있을 것인가, 이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트럼프 2기에는 미국 내에서 에너지 산업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또 뭐 LPG, LNG 운반선 같은 신규 수주 물량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LNG 선박과 MRO 어느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시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LNG선을 조금 더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조선업은 선박의 수주가 얼마나 유지가 잘 되고 있는지, 수주 잔고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가 결국엔 핵심이에요. 왜냐면 매출 비중이 만약에 MRO가 건조보다 뛰어나게 된다면 당연히 MRO 시장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전체적인 매출 캐파를 보시면 MRO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캐파 대비했을 때 선박을 건조하는 그 시장 자체가 매출 비중이 너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이 LNG선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왜 중요한 포인트냐? 사실 이 트럼프 후보가 이제 당선인이 되면서 이 밀렸던 LNG선에 대한 프로젝트가 다시 재개가 되지 않겠는가가 굉장히 기대가 됐었고, 이게 조선업이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 수혜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었었던 주요 요인입니다. 왜냐면 지금 중국 쪽에서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좁아지고 있죠. 1등과 2등 기업이 이제 기업 결합을 하고 있고요. 또 컨테이너선 같은 이런 저가 물량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국이 우리나라 대비했을 때 확실히 우위에 있습니다. 이건 가격적인 부분에서 수주 경쟁이 힘들기 때문에 기술력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사실 가격 정리에서 좀 밀리고 있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LNG선이라든지 고부가선에 대한 수주 캐파가 워낙 크고 그 부분으로 수익성을 많이 회복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니까 LNG 시장이 조금 더 활발해질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재개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트리거를 트럼프 행정부가 해주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사실 LNG 프로젝트는 민주당 쪽이 먼저 열었어요. 근데 이게 워낙 가파르게 LNG 쪽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그 캐파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속도 조절을 하려고 바이든 행정부가 멈춰놓은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멈춰놓은 거를 트럼프 부분에서는 이런 활성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걸 다시 재개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조선업이 굉장히 좀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우리나라가 최근 3년 동안에 LNG선 같은 고부가선 같은 경우는 수주 퍼센테이지가 60%가 넘습니다. 전체 물량에. 그리고 특정 암모니아선 같은 경우 90%가 넘고요. 뭐 LNG 쪽으로 아예 포커스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LNG선에 대한 발주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상 우리나라가 유리해지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9월에 조선주의 주가는 하락했었는데요. 이때 하락했던 원인에 중국의 영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우려는 사라진 걸까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NG선 경쟁력이 우리가 있는 쪽에서의 시장이 열리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앞에서 좀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1등과 2등 기업이 병합을 한다라는 거는 그들끼리의 이 수주 경쟁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담합을 해서 이제 합쳐지니까 사실은 하나의 가격 경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유리한 포지션을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들끼리 치열 경쟁을 하지 않지만 우리나라보다만 사실 싸면 컨테이너선은 좀 뺏길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끼리 출혈 경쟁을 덜 하니까 매출의 캐파가 높아지고 중국 성과들, 중국에 대한 이런 기업들의 실적은 조금 더 좋아지겠죠. 영업이익률 같은 게 좋아지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고, 확실히 좀 차를 명확하게 지금 벌리려면은 암모니아선 쪽이 빨리 승부가 나야 된다. 물론 우리나라가 기술력적으로는 압도적으로 지금 암모니아선은 뛰어납니다. 이 암모니아선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시장에서 LNG선으로 많이 갈아타고 있는 이유는
국제해사기구가 2020년부터 황산화물 규제로 시작을 해서 환경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노후 선박으로 뭐 스크러버 같은 탈환 장치를 하지만 이거는 원론적인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가격도 비싸고 또 해수면에 이걸 버리기 때문에 입항을 거절당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환경 규제를 강화를 하다 보니까 ABCD 1호 등급을 제한을 해서 좀 등급이 떨어지는 것들을 운항을 못하게 만들거든요. 속도를 줄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LNG 선으로 바꾸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국제해사기구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환경 규제에 대한 난이도가 높아지는데 LNG선은 완전한 무탄소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LNG선도 바꿔야 됩니다. 뭘로 바꿔야 되냐? 무탄소 선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아모니아 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중국의 LNG선에 대한 건조 기술이 많이 늘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카타르에서 상반기에 있었던 대규모 선에 대한 LNG선을 싹쓸이를 해버렸습니다. 그게 좀 우리나라에겐 큰 타격이 됐었는데 그렇게 쫓아오더라도 결국엔 초국차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러한 부분에서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LNG선에서는 우리가 확실히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런 병합하는 부분은 확실히 좀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합판 관련된 부분이죠. 아무래도 후판 관련된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은 지금 수요가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저가 물량을 내보내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 반덤핑에 대한 제소를 또 해놓은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이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우리가 더 비싸게 작용이 되면 아무래도 수익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격적으로 이 반덤핑 관세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고 이게 오케이가 돼버리면 후판 가격이 올라가 버립니다. 후판 가격은 조선업에서 원가의 한 20에서 30%를 차지할 정도로 비용에 대한 증가를 많이 만들어내는 요인인데 후판 가격에 대한 사실 가격 상승 기조는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수익성 부분에 좀 악화를 만들 수 있고 좀 달리고 있는 조선주에게는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 인력 부분인데 사실 과거에 굉장히 능숙했었던 이런 기술 장인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거를 지금 구조적으로 좀 바꾸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좀 쉽지 않죠. 왜냐면 월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원론적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되고요. 다만 이것도 뭐 뉴로메카 같은 경우가 용접공 로봇이 또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만약에 기술력을 좀 메워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구조적인 이런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후판 가격의 상승 가능성 그리고 중국 조선소 쪽에서 LNG 쪽에 대한 수주를 좀 강화했던 부분들 여기에 인력 문제 이러한 것들이 좀 부담 요소였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요. 다만 암모니아선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90%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고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친환경선입니다. 여전히 조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라는 이야기실까요? 네, 일단은 조선업은 헤비테일 산업이다 보니까 산업에 반영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보통 수주가 받은 게 2년에서 3년 정도 이후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 헤비테일이라는 건 사실 이제 공급자 우위가 아니라 수요자 우위였던 건데 최근에 이 기준이 스탠다드 이게 처음에 이제 발주를 할 때 돈을 좀 상당 부분 더 내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공급자 우위로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3년치 일감은 다 꽉 차 있어요. 도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장부가는 상당히 좀 좋아지는 부분으로 갈 거고요. 최근에 조금 기조가 꺾이긴 했지만 클락슨 지수 같은 경우도 거의 2008년, 7년 이 조선업이 정말 핫했었던 그 시기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과에 대한 부분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기대감들은 여전히 유효할 것 같고요. 아직 2달여 남았는데 아직 카타르에 대한 또 이제 수주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게 나와야 삼성중공업 목표 수량을 다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멘텀도 아직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MRO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 구조적으로 산업의 사이클을 길게 만들었던 요인들을 상당 부분 만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안정적으로 매출원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구조적인 성장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선업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탑픽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탑픽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LNG 수주로 보신다고 한다면 HD 한국조선해양을 보시는 게 맞고요. MRO 시장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하나오션이 맞습니다. 근데 하나오션은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바로 접근하시
접근하시기보다는 단기 눌림목에 나왔을 때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HD 한국조선해양은 현대 사무중공업이라는 이제 비상장이 있는데 그 회사가 수주 물량을 압도적으로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거에서 반영을 받으려면은 어쩔 수 없이 HD 한국조선해양을 해야 되고요. HD 그룹이 기본적으로 수주 쪽으로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실적 쪽으로는 좀 압도적인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주 수익성과 또 앞으로의 성장 동력, 여기에 또 미국 쪽으로 열릴 MRO 시장까지 기대감 유입될지 두 종목을 통해서 앞으로 지켜보도록 할게요.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로의 시선이었습니다.